인성이 쓰레기인 사람 특징.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본 모습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순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생각과 선택 그리고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태도를 반복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습관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이나 말솜씨에 속아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익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잘못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그 사람의 인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특정한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타인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만큼이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과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잣대라기보다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인성이 쓰레기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상황을 왜곡하거나 상대의 행동을 과장하거나 외부 환경을 탓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당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이 만들어낸 방어적인 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습관이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가 점점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지 않지만 최소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함께 일하기도 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존재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본인 스스로도 성장의 기회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개선도 없고 개선이 없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간관계와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둘째, 상황에 따라 태도가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기준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상대방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힘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지나치게 공손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으로 행동하지만 반대로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무례하거나 냉정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특정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태도가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강한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 인성은 상황이 아니라 기준에서 드러납니다. 누구를 대하든 기본적인 존중과 예의를 유지하는 사람이 신뢰를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결국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남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셋째,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합니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과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함과 질투를 느낍니다. 심한 경우에는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기보다 운이 좋았다는 식으로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다른 단점을 끌어와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끊임없는 비교와 불안 속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인성이 좋은 사람은 타인의 성취를 통해 자극을 받고 그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으로 연결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결국 타인의 성공을 바라보는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작은 이익에도 쉽게 양심을 버립니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큰 문제보다 오히려 사소한 상황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도 정직함을 지키기보다 편법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남들이 모르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규칙을 어기거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기준이 점점 낮아지면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양심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작은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신뢰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국 사소한 이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섯째, 뒤에서 사람을 쉽게 평가하고 험담합니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처럼 시작되지만 점점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면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로 이어집니다. 이런 행동은 듣는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도 나에 대해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험담은 관계를 가까워 보이게 만드는 착각을 주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기반을 약하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뒤에서 하는 말은 언젠가 돌아오기 마련이며 그 말이 쌓여 그 사람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여섯째,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이 나면 무뚝뚝하게 대하는 등 감정이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드러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 표현이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는 점입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합니다. 반대로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사람은 순간적인 해소는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특히 반복되는 감정 폭발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 거리를 두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일곱째,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나 배려를 받았을 때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표현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큰 허탈감을 줍니다. 사람은 보상을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인정과 감사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일방적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상대방은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도움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이며 그것이 반복될수록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결국 감사하지 않는 태도는 스스로 관계의 기회를 줄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상황을 모면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쉽게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로 시작되지만 점점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지며 스스로도 그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 정도는 괜찮다거나 상대가 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번 거짓말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했던 모든 말에 의심이 붙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무게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반복되는 거짓말은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정직한 사람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그를 믿게 되고 결국 더 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거짓말은 순간을 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정직은 인생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아홉째, 남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모든 상황을 자신의 기준에서만 해석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비난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런 태도는 대화를 단절시키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공감은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많은 갈등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관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점점 주변에서 사람이 멀어지게 되고 관계의 폭도 좁아지게 됩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곧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열째,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맡은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가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예상과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려 합니다. 특히 일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줍니다. 책임감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결국 성장하게 되지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조직이나 관계 속에서 신뢰받는 사람은 항상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점점 중요한 역할에서 배제되게 되고 결국 스스로 기회를 잃게 됩니다. 결국 사람의 인성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대하는 말투,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태도, 그리고 이익이 없을 때의 행동이 모여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족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하려는지에 있습니다.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아는 이유는 누군가를 단정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그 기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비슷한 모습이 있다면 조금씩 고쳐나가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이어가는 것보다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서 출발합니다. 내가 먼저 정직해지고 내가 먼저 배려하며 내가 먼저 책임지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주변의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계와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 글이 누군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